인도의 군사 전문 매체인 인디언 디펜스 뉴스가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기사를 올렸습니다. 히말라야의 라다크 지역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한국의 자주포 K9이 놓여있고 그 앞에 승무원들이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라다크 지역은 지난해 인도와 중국이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분쟁 지역으로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인도군 20명, 중국군 45명이 사망했던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두 나라는 상대국이 이곳에 어떤 무기를 배치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는 중인데요. 지금까지 K9 배치를 공식적으로 알린 적 없는 인도 정부가 K9을 실전 배치했음을 우회적으로 알린 셈입니다. 인도군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도발 같은 행동을 한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군사 매체 전문지 제인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라다크 지역과 맞닿아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단거리 대공 미사일인 HQ-17A, 122mm 다연장 로켓인 PHL-11, 지뢰 방호 차량인 CSK-182를 배치했거든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인도가 우리 또한 군사적 분쟁에 준비되어 있다는 뜻으로 K9을 배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다크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포병인데요. 인도는 최근 몇 년간 한국산 자주포 K9을 백문 도입하며 포병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도의 2010년부터 2019년 방산 수입은 330억 3,800만 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군 규모는 세계 3위고요. 중국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군사력이죠. 인도는 경제 부흥을 위해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을 다양한 산업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자력으로 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이 부재하다시피 한 인도는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후 무기 수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력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매달려봤지만 몇 년째 외형 디자인도 못 끝낸 상황인데다 아준이라고 이름 지은 전차를 자체 개발해 250여 대를 양산했었지만 무기 개발 역사에 남을 실패작으로 기억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인도 국민들이 군사 무기 분야에 있어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신흥 강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세계적으로 뜨거운 찬사를 받는 명품 자주포 K9의 개발 국가이자 모두가 불가능하다 여기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니까요. 어쨌든 인도는 당면한 국경 분쟁 때문에 자국의 기술 개발이 실현될 때까지 넋놓고 있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 수입 비중이 약 217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미국,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로부터 가장 뛰어난 무기를 선별해 수입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항공기가 56.5%로 가장 수입 비중이 높고 함정, 미사일, 기갑 차량이 각각 12.3%, 10.3%, 6.8%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6월 초 인도 국방부는 차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공개합니다. 인도 육군은 이번 사업으로 현용 주력 전차 T-72 아제아 전차를 대체할 신형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발주 물량 최소 1,770대, 전체 사업 규모가 20조 원 이상인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군사 무기 도입만큼은 정말 통 크게 하는 인도인데요. 한국과 맺은 K9 자주포 계약도 무려 7천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이처럼 지상군을 속속들이 강화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분쟁 때문입니다. 중국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자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다 국제 스파이 짓을 해 기술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파키스탄은 중국을 뒷배로 삼아 도발을 일삼고 있으니 인도의 머리가 아플 만한데요. 아무리 중국 무기가 형편없다고 해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육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세대 전차 사업의 요구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기동력, 화력, 방호력, 전술 지휘자 동화체계, 기술 이전 등 5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를 모두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죠. 고원지대에서도 작동하는 고성능 1500마력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갖춰야 최저 등급이 인정되는데요. 3.5세대 전차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죠. 히말라야 고산지대, 즉 라다크 지역에서 운용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높은 공격력과 5km 이상 거리에서 지상, 공중 표적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주포 발사식 대전차 미사일 운용 능력, 원격 조종식 기관 총탑도 기본 조건으로 내세웠는데요.
미 육군의 M1A2를 상회하는 장갑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조건은 바로 기술 이전 분야입니다. 일반적인 기술 이전 수준이 아닌 엔진과 포탄까지 100%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나라가 입찰을 망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전체 획득 비용의 40%를 인도산 부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저런 걸 계산해보면 전차 완제품 수출보다는 이익이 적고 까다롭다 느껴지는 조건들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인도의 계약에서는 보편적인 사항입니다. 인도군은 이런 단점들을 엄청난 물량 계약으로 뒤덮으며 입찰 참여를 독려 중인데요. 인도 정부가 후보로 생각하는 모델은 총 4가지로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 프랑스의 AMX-56 르클레르, 우크라이나의 T-84 오플로트 M,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 로템이 생산한 K2 흑표 개량형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은 모두 인도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쌓아온 국가들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오랜 우방국으로 수없이 많은 무기를 사들였고, 프랑스는 최근 인도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공동 생산까지 논의할 정도로 가까워졌죠. 한국은 K9 수출로 인해 인도 정부의 신임을 돈독하게 얻으며 추가 계약까지 논의 중인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찌감치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T-14 아르마타가 주포와 포탑 등 온갖 부분에서 품질 이슈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문제가 많은 모델을 인도 정부가 허락할 리 없을 뿐더러 러시아 내부에서도 대량 양산과 운용이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두 모델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할까요? 두 모델 모두 3.5세대지만 프랑스의 AMX-56은 1990년 초반에 등장한 모델로 같은 수준에 놓고 보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20년 전 엄청난 성능으로 각광받긴 했지만 20년 전의 기준일 뿐이죠. 공격력에서도 K2 흑표는 55 구경장 120mm 활강포로 화력에서도 훨씬 우위인데요. 800m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방어력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K2는 현존하는 최정상급 전차 포탄 K279를 막아낼 정도인데요. 반대로 AMX-56은 다른 차세대 전차 입찰 경쟁에서 방어력 최하위를 기록했죠. 스펙으로 놓고 보나 인도군과의 협력 관계로 보나 한국이 우위라고 가늠되는데요. 실제로 인도의 모디 총리가 인도 현지의 K9 생산 공장을 방문해 K9 자주포를 실제로 탑승하며 한국이 K9이 인도 국방과 국가 수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공로를 치하했죠. 전략적 파트너십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K9. 거기에 인도군은 여러 차례 한국군 관계자를 비롯해 군사무기 전문가들과 만나 우방국으로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부터 흑표 전차까지 한국이 이렇게 인도군 사업을 하나씩 수주해 나가다 보면 인도의 제1의 군사무기 수입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나아가 K9의 우수함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